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일요일 새벽에 있는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간의 경기인데 두 팀의 승점 차이가 현재 8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22라운드인데 현재 승점 8점 차이가 나니까 22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승점 11점 차이가 돼요.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까지가 있으니까 이번 주말 경기가 끝나면 12경기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해서 승점 11점 차이가 되는 상황, 그런데 1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3경기 이상 거의 4경기까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레버쿠젠이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면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레버쿠젠이 승리하게 되면 1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5점 차이로 승점이 줄어드는 거니까 레버쿠젠의 우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기를 위해서 레버쿠젠이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어떤 거냐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레버쿠젠의 일정을 보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가 2월 8일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주말에 똑같은 날짜 2월 8일에 브레멘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이에른 뮌헨은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일정상 레버쿠젠보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레버쿠젠은 의도적으로 볼프스부르크전에 로테이션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전에 쾰른과의 포칼 경기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경기에 주전을 쓰고 볼프스부르크전을 로테이션을 돌리는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주전 멤버들이 2월 6일에 있는 경기에 나와서 2월 16일에 있는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니까 10일가량 쉴 수 있는 시간을 알론소 감독이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로테이션이 지난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승리를 거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무승부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승점 차이가 만약에 지난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승리를 했다면 지금 8점 차이가 아니라 6점 차이로 줄어든 상태이겠죠. 그리고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로 줄어드는 아주 이제 알론소 감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잡지 못하면서 승점이 8점 차이로 벌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체력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주중 경기가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의 못 돌렸어요.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돌린 선수가 김민재였죠.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아마 레버쿠젠 원정길에서도 수비 라인을 아마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김민재의 스피드와 체력 상태가 온전해야 되니까 김민재를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시켜준 상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장 이 바이에른 뮌헨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아마도 레버쿠젠은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내려서 역습을 노리기 위해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왼쪽에 사네, 오른쪽에 올리세, 플러스 게헤이루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라이머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고레츠카가 살짝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압박을 할 텐데 이 순간 특히나 왼쪽에 요 고레츠카 자리에서 텔러라던가 프림퐁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오른쪽 공간보다 왼쪽 공간의 스피드가 더 빠르거든요. 비르츠와 그리말도보다 텔러와 프림퐁이 훨씬 더 빠른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더 잘 다루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버쿠젠은 비르츠와 그리말도 쪽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프림퐁과 텔러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고레츠카도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공격 라인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김민재는 왼쪽 공간을 커버할 때가 기본적으로는 많고, 여기에 더해서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지금 부상인 상태라 게헤이루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게헤이루가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김민재가 이 왼쪽 공간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김민재가 게헤이루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오른쪽 공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난 주말 경기였거든요. 김민재가 이 왼쪽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2명의 공격수가 달려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때 김민재가 2명의 공격수를 견제를 하다가 패스가 측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 측면을 김민재가 커버하면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아마도 이번 경기가 왼쪽 라인에서 레버쿠젠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레버쿠젠의 전술적인 형태 자체가 그대로 3백을 가만히 쓰는 게 아니라 3백을 쓸 때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오른쪽에 있는 텔러가 있고요. 그리고 윙백으로 프림퐁이 있어요. 근데 3백의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무키엘레 혹은 탑소바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중앙 수비수도 되지만 오른쪽 풀백도 가능한 선수를 일부러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림퐁이 그리말도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요. 프림퐁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포백 밸런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왼쪽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전술적인 형태를 애초에 알론소 감독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헤이루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고레츠카도 많이 내려와서 게헤이루를 도와주는 것이 알론소 감독의 축구를 방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알론소 감독이 김민재의 스피드를 알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도 나왔냐면 아예 그리말도와 프림퐁 이 좌우 윙백의 자리를 한번 바꾸는 장면이 나왔어요. 바꾼 상태에서 한 대략적으로 전반전에 20-30분 정도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경기를 뛰게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어서 요 공간을 공략을 못하겠는 거예요. 스피드가 빨라서.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공략을 못하겠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라이머가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3백의 오른쪽도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왼쪽도 마찬가지로 인카피에가 풀백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프림퐁을 왼쪽에 두면서 프림퐁을 높게 올립니다. 그래서 라이머랑 1대1로 대치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레버쿠젠이 꺾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포칼에서 만났었는데 이번 경기는 물론 알폰소 데이비스가 못 나오니까 프림퐁이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 풀백 자리를 공략해도 되지만, 만약에 게헤이루가 이번 경기에서 컨디션이 괜찮고 그리고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를 잘해주면 그러면 프림퐁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바꿔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프림퐁이 왼쪽으로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바꿔서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프림퐁이 라이머의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라이머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 알폰소 데이비스나 김민재 이쪽 라인보다 아무래도 라이머가 있는 라인이 스피드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림퐁이 뒷공간으로 뛰어갈 때 우파메카노도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라이머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라이머가 프림퐁보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스피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라이머가 프림퐁을 못 따라가면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그 순간 노이어가 라이머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프림퐁에게 반칙을 하면서 노이어가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이제 포칼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좀 많이 밀리면서 경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매우 특수했던 이제 전술이긴 하지만 뭐 프림퐁과 그리말도의 자리를 잠깐씩 바꾸는 것도 레버쿠젠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조금 더 약한 이제 풀백 자리, 라이머 자리를 공략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공격을 할 때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체력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렸을 때 기동력을 살려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굉장히 여러 선수를 배치하면서 과부하를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백에 왼쪽과 오른쪽에 인카피에 혹은 무키엘레 아니면 탑소바 이렇게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이 풀백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면 비르츠가 일단 가운데로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그리말도도 올라오지만 그리말도가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라이머를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때 인카피에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파메카노가 비르츠를 막아야 되는데 인카피에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리세가 내려와 주거나 아니면 키미가 이 선수를 따라가 줘야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측면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계속 올라와 버리면 이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레버쿠젠의 선수들을 놓치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서도 텔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때 게이루가 텔러를 따라 들어가면 프림퐁이 올라오고 근데 프림퐁을 또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이때 무키엘레가 또 오버래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서도 계속 텔러, 프림퐁, 무키엘레 계속 올라오면서 오버래핑 그 순간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측면 공격수인 사네가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또 해줘야겠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이런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 바이에른 뮌헨이 당한 장면도 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는 투엘 감독이긴 했지만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레버쿠젠이 역습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그리말도가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 순간 3백의 왼쪽에 있었던 인카피에가 같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공격수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때 두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은 오른쪽 풀백이 두 명의 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리말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고 인카피에는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하니까 여기서 동선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요.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인카피에는 측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풀백이 인카피에를 따라가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가운데를 버리고 그리말도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말도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패스를 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쪽으로 패스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재가 튀어나와서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김민재는 또 이 앞 공간을 막으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당연히 이 앞 공간을 막으러 나오는데 그 순간 그리말도가 이 사이 공간으로 뛰게 되고요. 이때 김민재는 앞으로 뛰어나가고 오른쪽 풀백이었던 마즈라위는 인카피에를 막으러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을 막고 있던 선수가 바로 파블로비치인데 파블로비치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그리말도를 막기 위해 약간 측면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장면에서 이 공간을 순간적으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말도가 뛰어 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그리말도가 볼을 잡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레버쿠젠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측면 지역에서 계속된 오버래핑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는 필히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알론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승리, 무승부, 승리, 무승부, 승리거든요. 현재 5경기에서 최근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압도적인 지금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측면에서 과부하를 걸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왔을 때를 노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차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의 이런 전술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최근 2경기에서 리그에서는 무승부, 포칼에서는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수비는 그래도 어떻게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최소 실점 팀이니까 수비를 잘해요.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거든요.
지난 경기 레버쿠젠전도 한 골 실점, 지지난 경기도 레버쿠젠 상대로 한 골 실점이에요. 그런데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경기에서는 얼마나 심했냐면 전반기 경기에서 골 기대값이 1.38대 레버쿠젠은 0.06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서 득점이 너무할 정도로 안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가 수비는 잘 막아내는데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한 골만 먹혀도 무승부나 패배가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 확실하게 본인들의 결정력을 발휘해 줄 수 있어야 이번 경기 레버쿠젠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승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해리 케인과 다이어 혹은 김민재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을 120% 발휘해줘야 되는 경기가 바로 레버쿠젠 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